나이 들고 보니 인간관계 다 부질없다. 인간관계도 살아보니 유행이었고 유통기한이 있더라. 자식들과 친구들이 나에게 즐거움을 준다면 스트레스도 주더라. 80살이 다가오니 혼자 있는 게 좋고 편하다. 어느 70대 후반의 시니어분께서 이야기하신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이가 들다 보면 친구들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기도 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만났던 사람들은 나에게 즐거움보단 스트레스를 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부모에게 연락 한 통 안 하는 자식들도 많아지고 있죠. 친한 친구가 되었든 자식이 되었든 말 한 번 잘못하면 삐지고 토라지기 일쑤여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느니 혼자 등산하고 운동하는 게 최고인 것 같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여러분들은 혼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외로움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곤 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지만 그 속에서 느리게 걸어가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기도 하고, 자식들을 키우며 아등바등 살아갈 땐 웃음과 즐거운 소리로 가득했던 거실이 시계의 똑딱거림과 함께 빈 공간을 억지로 메우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고독한 나날을 참지 못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인간관계에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친구를 만나거나 주민회관에 가는 분들도 많죠. 외로움 때문이 아닌 정말 즐거워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다행이겠지만, 외로움 때문에 이러한 행동들을 하게 된다면 우리를 더욱 외롭게 할 뿐만 아니라 혼자만의 시간에서 오는 행복한 감정을 느낄 수 없게 만들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외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은 인간관계에 신경 쓰지 않고 혼자서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 5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서 단 한 가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 내용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혼자서도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로 나이를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나이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시니어분들이 나이를 너무 많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어쩌면 그것이 혼자가 되는 것을 더 무섭게 만드는 원인일지도 모릅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나이를 생각하며 스스로를 제한하고, 이 나이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와 같이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곤 합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나이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것은 생각보다 별로 없을 것입니다. 건강을 유지하며 활발하게 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나이를 뛰어넘어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고 있는지를 알 수 있죠. 시니어 모델들만 보더라도 나이 불문하고 모두가 되고 싶어하는 모델이 되기도 합니다. 게다가 KFC라는 햄버거 가게를 창업한 할랜드 샌더스라는 사람도 60대에 KFC를 세우기도 했죠. 그 당시 평균 연령을 생각해 보면 현재 평균 연령으로 따졌을 때 70대의 나이에 성공한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배경에는 다양한 이야깃거리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그러한 분들이 나이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나이를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거창한 것을 꼭 해야만 한다는 것이 아니죠. 예를 들어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오래 꿈꿔왔던 해외로 여행을 떠나는 활동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술 활동을 하거나 봉사활동에 참여하거나 학습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것도 나이에 상관없이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이죠. 나이는 그저 숫자일 뿐이며 우리의 삶을 제한하는 요소가 아닙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닌 마음가짐입니다. 나이를 잊고 지금 이 순간을 즐기며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을 찾는 길일 것입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즐거운 삶을 살 수 있으며 나이 때문에 무언가를 포기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저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고 스스로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렇게만 한다면 조금 더 행복한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으실 겁니다. 혼자서도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 두 번째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외로운 감정 때문에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받아가며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곤 하는데, 외로움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는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감정이라고 합니다. 외로움은 남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젊은 시절, 자주 남의 시선을 의식하기도 하고 그에 맞추어 행동하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사회적 지위나 성취, 타인의 평가에 많은 의미를 두기 마련이죠. 게다가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신경 쓰이고 나를 왜 싫어하는지 알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든 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나를 싫어하지 않게 하려고 애쓰기도 하죠. 나이가 들면서까지 이러한 습관이 유지되어 노후의 외로움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혼자서도 행복한 사람들을 보면 외부의 인정이 삶의 실질적인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만의 가치와 행복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과 잘 맞는 사람들과만 어울리려고 하고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까지 인간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만나야 하는 사람이라면 시간에 기대어 흘려보내보세요. 예를 들어 취미 생활을 하는 공간에서 어쩔 수 없이 부딪혀야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와 잘 맞지 않는 사람이라면 잘 어울리려고 애쓰지 말고 거리를 두려고 노력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와 맞는 사람들이 곁에 남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면 스트레스만 받고 힘들 뿐입니다. 앞으로 행복한 날만 가득 차도 부족한 시간인데 무엇하러 나와 맞지 않는 사람과 인연을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까?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나와 가치관이 맞는 사람은 반드시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저 나랑 안 맞는 사람,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은 멀리하시고 나와 잘 맞고 나랑 이야기가 통하는 사람들을 곁에 두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태도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충분히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혼자서도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 세 번째는 부정적인 말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이야기에 생각보다 크게 신경 쓰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60대 후반의 김 씨는 면허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최근 뉴스 기사에 따르면 고령자가 낸 사고 때문에 시끌벅적했기 때문입니다. 유튜브를 즐겨보던 김 씨는 그 뉴스에 달려있는 댓글들을 보며 한탄했죠. 나이 든 사람들은 면허 뺏어야 하는 거 아닌가? 운전도 잘 못할 텐데 사고 나면 어쩌려고. 우리 엄마도 면허 반납하라니깐 죽어도 안 하는데 걱정돼서 죽겠음. 이러한 댓글들을 보며 김 씨는 자신도 면허증을 반납해야 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시골에서 살려고 했던 김 씨는 트럭을 몰아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납하지 않고 있던 것이었죠. 게다가 언제 어떤 일이 생겨서 운전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데 반납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댓글들이 적혀 있는 것을 보고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이었죠. 그래서 평소에도 연락을 자주 하던 아들에게 통화를 하며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요즘 뉴스에서 노인들 면허 반납하라고 난리던데. 나도 반납해야 할까 싶네. 무슨 소리야? 면허를 왜 반납해? 그거 그리고 30만 원인가 밖에 안 주던데? 아니 근데 노인들 운전도 못하면서 왜 면허를 가지고 있냐고 하길래. 무슨 소리야? 아버지 나중에 시골 가서 일하면서 살고 싶다며? 그리고 나이 든 사람들보다 젊은 애들이 사고가 훨씬 많아. 나이 드신 분들은 사고 날까봐 조심히 운전하기라도 하지. 운전도 잘 못하면서 괜히 잘한다고 생각해서 사고 내는 경우가 더 많다니까. 괜히 반납할 생각하지 마. 내가 돈 잘 모아서 아버지가 원하는 시골에 집 꼭 마련해 줄 테니까. 그렇게 전화통화를 끊은 김 씨는 그제서야 안심이 되었다고 하죠. 여러분들은 이러한 사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제로
이 사연을 보고 직접 뉴스들을 보니 20대가 낸 사고 비율이 70대보다 많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면허증을 반납하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필요한 사람들은 가지고 있고 필요치 않으면 반납을 하며 소소한 금액을 챙기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지도 모르죠. 이 사연을 통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정적인 말에 너무 휘둘릴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비판이나 부정적인 의견이 우리의 가치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저 필요한 것이었다면 잘 알았다고 생각하고 한 번쯤 확인해 보면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관점에서 나온 것이며 반드시 진실을 반영하는 것이 아닐 때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의견에 우리는 휘둘릴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저 진실을 파악하고 긍정적인 태도로 임하게 된다면 우리는 부정적인 말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삶을 더 행복하고 충만하게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혼자서도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 4번째는 배움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어떠한 것들을 배우고 계신가요? 많은 시니어분들이 배움을 포기하는 원인이 지능에 대한 오해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지능이 떨어져 무엇이든 배우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물론 노화의 특성을 반영한 지능 검사 결과를 보면 나이 들수록 타고난 지능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후천적 학습과 경험에 의해 얻어지는 지능은 오히려 올라가기 마련이죠. 실제로 노후의 지혜라는 말도 있고 나이가 들어서 나오는 품격은 젊은이들이 흉내낼 수 없기도 합니다. 이러한 지능의 변화를 모르고 단순히 나이가 들면 지능이 떨어져 배우기 어렵다고 생각하여 배우려는 의지가 약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게다가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 이유처럼 나이를 생각해서 배움을 포기하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이 나이에 뭘 배우겠어와 같이 부정적인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하여 배우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충분히 배울 것들은 많으며 배움을 통해 노후가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인간관계는 줄어들기 마련이고 그러다 보면 결국 외로움과 싸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배우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악기를 배운다고 한다면 악기를 통해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도 있을 것이고 나와 잘 맞는 동년배들과 함께 취미 생활을 하며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도 있죠. 기회가 되어 연주단에 들어가 지역대회에 나가게 될지도 모를 것입니다. 또한 예전에 배우지 못했던 영어를 꾸준히 학습하게 된다면 해외로 나가보고 싶다는 욕심이 생기게 될 것이고 그러한 욕심이 쌓여 우리의 일상이 바빠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연히 가족들과 해외로 나갔을 때 영어 실력을 뽐낼 수 있을지도 모르죠. 어떠한 이유에서도 배우는 것은 우리에게 이로운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한 시니어분께서는 컴퓨터를 하는 자식들을 보며 얼마나 재밌을까 싶어 컴퓨터 학원을 다니게 됐는데 생각보다 적성에 맞아서 최근에는 유튜브까지 도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처럼 충분히 배우다 보면 우리 삶에는 수많은 기회들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혼자 살아가는 데에도 외로움을 느낄 새도 없이 바쁘게 지낼지도 모르죠.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한 번쯤 무언가를 배우려고 시도해 보세요. 그러다 보면 새로운 행복이 여러분들의 눈앞에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혼자서도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 5번째는 자기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 관리는 우리가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죠. 여러분들은 얼마나 자신에 대해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외모를 관리하는 것도 자기 관리가 될 수 있고,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것도 정신적으로 자신을 관리하는 것이 될 수 있죠. 외모를 관리하고 자신을 가꾸는 사람들을 보면 대체로 자존감이 높기 마련입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혼자서도 잘 지내는 경우가 많죠. 실제로 미국에서 게재된 한 논문에 의하면
외모와 정신적인 관리를 포함한 자기 관리를 하는 시니어들이 그렇지 않은 시니어보다 더 높은 삶의 질과 행복감을 느낀다고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자기 관리가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살도록 돕는다고 결론 지은 것이죠. 자기 관리는 남에게 보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나만의 만족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나의 옷차림이나 외모에 대해 지적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시나요? 만약 자기 관리를 평소에 하지 않았던 분들이라면 조금이라도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남의 시선을 신경 쓸 필요 없다는 것을 아는 시니어분들은 그러한 말에 흔들리지 않는 반면에 이러한 내용을 모르는 분들은 신경을 쓰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자기 관리를 잘했다면 남의 기준에 신경을 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미 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남들의 부정적인 말에 신경 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만의 기준이 있고 자기 관리를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자존감이 높아진 결과인 것이죠. 남의 말에 휘둘리고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은 혼자서 행복하게 노후를 보낼 수 없기 마련입니다. 세 번째 이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적인 말에 휘둘리게 되면 나만 스트레스 받을 뿐입니다. 이처럼 자기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남의 시선을 신경 쓰며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만족하는 정도로 관리한다면 이미 충분히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부족한 마음이 든다면 조금씩 관리를 개선해 나가면 되는 것이죠. 그저 내가 관리를 위해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내 자존감은 높이 올라가게 될 것이고 결국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혼자서도 행복하게 보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혼자서도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5가지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여러분들에겐 어떻게 다가오셨나요? 외로움은 인생의 필연적인 동반자일 수밖에 없지만 그 속에서도 빛나는 행복을 찾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60대부터 80대까지도 여전히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고 세상을 탐험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성취를 이루며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62세에 KFC를 창업한 할랜드 샌더스도 있고 50대 후반에 자신의 브랜드를 세계적으로 확장시킨 마사 스튜어트 같은 유명한 사람도 있는 것처럼 말이죠. 나이를 잊고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을 찾는 열쇠일 것입니다. 또한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않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할 뿐만 아니라 진정한 자유를 느끼게 할 것이고 부정적인 말에 휘둘리지 않는 것 또한 혼자서 행복한 노후 생활을 즐기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다른 사람의 말이 우리의 삶을 정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 스스로가 정하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그 시간을 더욱 값지고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나이와 외로움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빛나게 만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도 많은 가능성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자신을 더 사랑하고 더 아끼며 자신만의 행복을 찾는 여정을 시작해 보세요. 혼자서도 충분히 아름답고 값진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앞으로도 인생의 소리꽃은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랫동안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여러분은 서로에 대해 깊이 알고 있는 가까운 지인이 있나요?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해도 되는 말과 하지 말아야 하는 말은 있기 마련이죠. 해야 할 말을 하지 않는 것은 중간이라도 갈 수 있겠지만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는 것은 내 얼굴에 침을 뱉는 것과 같다는 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에게 무언가 조언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기에 이로운 말이라고 느낄지언정 상대방이 들었을 때 기분이 나쁘다면 그것은 조언이 아니라 오지랖이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아무리 친한 사이더라도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말들에 대해 미리 알아두고 신중하게 대화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은 아무리 친해도 절대 말하지 말아야 하는 3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여러분의 의견도 들려주세요. 모든 댓글에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돈이 많은 것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70대 김 씨의 사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투자로 우연하게 대박이 난 김 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고 다녔습니다. 예전에 사두었던 땅이 개발되면서 갑작스레 값이 치솟아 큰 돈을 벌게 된 것이었죠. 김 씨는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자신의 성공 이야기를 자랑하며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내가 말이야, 저 땅 덕분에 이렇게 잘 살고 있지 않나? 너희도 기회를 잘 잡아야 해. 그러나 그의 이러한 자랑과 조언에 사람들은 점차 실증을 느끼고 멀어져 갔습니다. 게다가 김 씨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자신의 어려움이나 고민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김 씨는 곧바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조언을 하거나 자랑을 시작했습니다. 나도 그런 어려움을 겪었지만 마음가짐이 중요하더라고. 마음만 잘 추스리면 극복할 수 있어. 자신이 힘들었던 나를 잊은 채 사람들에게 전혀 도움도 안 되는 이야기만 늘어놓곤 했죠. 친구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고 자기 이야기만 하는 김 씨에게 서서히 마음을 닫아갔습니다. 그런 그의 곁에는 오직 오랜 친구 박 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박 씨는 항상 김 씨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죠. 내가 진짜 이런 이야기는 잘 안 해주는데 부모가 아무리 물려줘도 그 기회를 못 잡는 사람들이 많아. 사람은 말이야, 끈기 있게 기다릴 줄 알아야 해. 아이고 이 사람아, 그 이야기 100번은 더 들었겠다. 나도 그 기회가 왔으면 좋겠네. 박 씨는 이외에도 김 씨에게 꾸준한 관심과 배려를 보였죠. 다른 친구들이 김 씨의 자랑과 조언에 실증을 내고 멀어지는 동안 박 씨는 변함없이 김 씨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김 씨가 성공담을 이야기할 때마다 박 씨는 진심으로 축하하는 듯한 태도로 정말 대단하네. 나도 너처럼 되려면 기회가 왔을 때 꼭 잡아야겠어. 라고 말하며 김 씨를 지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 씨는 김 씨에게 갑자기 외로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근데 돈은 많지만 주변에 가족들이 없잖아. 외롭진 않아? 외롭긴 뭘, 돈만 있으면 요즘 세상엔 안 되는 게 없는걸. 말은 그렇게 한 김 씨였지만 김 씨는 일찍 아내를 여의고 홀로 살아가며 깊은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내와의 추억이 가득한 집에서 홀로 지내는 시간은 김 씨에게 매우 고통스러웠죠. 아내와 함께했던 일상적인 대화와 소소한 즐거움이 사라지면서 김 씨는 삶의 의욕을 잃어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김 씨는 그러한 외로움을 티내지 않기 위해 겉으로 자랑을 하고 다녔던 것이죠. 자랑을 통해서라도 이러한 마음을 감추고 싶었던 김 씨는 점점 더 고립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박 씨만이 유일하게 그의 곁에 남아 있었지만 그것마저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카페에서 이야기하고 있던 어느 날 박 씨는 또다시 김 씨에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볼 생각은 없어? 진숙이라고, 그 친구도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서 외로워하거든. 게다가 주식의 귀재라고 소문도 났더라니까. 이 나이에 무슨, 됐어, 이렇게 살다가 가면 되지 뭘. 안녕하세요. 그쪽이 혹시 김 사장님이세요? 갑작스럽게 나타난 여성은 진숙이라는 여성이었고 50대 정도 되어 보이는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갑자기 이렇게 다가오니까 당황스럽네요. 사실 박 씨는 김 씨가 거절할 것을 대비해서 미리 진숙이라는 여성을 불러둔 것이었죠. 그럼 난 갈 테니까 둘이서 이야기 잘 나누라고. 진 씨는 60대 초반의 여성으로
남편을 일찍 여의었기 때문에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지만 외로움에 시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김 씨도 아내를 일찍 떠나보낸 터라 외로움에 가득 차 있었죠. 그들은 처음엔 조심스럽게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깊은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 씨는 진 씨에게 자신의 부동산 투자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진 씨는 경청하며 김 씨의 이야기에 공감했습니다. 진 씨는 자신의 과거 이야기도 털어놓으며 남편을 잃고 난 후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리고 그 외로움을 어떻게 극복하려고 노력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죠. 김 씨는 진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들은 자주 만나 함께 식사를 하고 산책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진 씨는 김 씨에게 생활의 소소한 즐거움을 찾는 법을 알려주었고 서로의 삶에 조금씩 스며들면서 두 사람은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김 씨와 진 씨는 서로 돈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기에 땅을 보러 다니기도 하고 주식에 대해서 배우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진 씨는 김 씨에게 특별한 투자 기회를 소개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정말 좋은 주식 정보를 얻었어요. 이 회사는 곧 큰 호재가 있을 예정이라 주가가 급등할 거예요. 진 씨의 말에 김 씨는 기대감에 부풀어 그녀를 따라 정보를 들었습니다. 진 씨는 김 씨에게 그 회사의 재무제표와 미래 전망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며 자신도 이제 곧 큰 돈을 투자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렇지만 김 씨는 주식을 처음 투자해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보라고 해도 갑자기 회사가 망하면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되는 거라던데. 이렇게 좋은 정보가 있을 때는 투자해야죠. 정모하면 1,000만 원 정도만 해봐요. 김 씨는 굉장히 불안한 마음뿐이었지만 깊이 신뢰하고 있는 진 씨가 하는 말이었기에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결국 김 씨는 진 씨의 조언에 따라 조심스럽게 적당한 금액을 그 회사 주식에 투자했죠. 진 씨는 김 씨에게 주식 매매 과정과 모든 절차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김 씨는 주식으로 한 달 만에 1,000만 원이라는 돈을 얻게 되었죠. 김 씨는 몹시 흥분하며 진 씨에게 찾아가 고맙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내가 덕분에 1,0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벌었어. 그러나 진 씨는 김 씨의 성공을 축하하면서도 약간의 실망감을 표현했습니다. 정말 축하해요. 그런데 조금 더 투자했더라면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김 씨의 행복했던 마음도 잠시 자신이 만약 2,000만 원을 투자했더라면 4,000만 원을 얻을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해 보니 1,000만 원을 잃은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람은 원래 얻은 것보다 잃은 것에 더 큰 아쉬움을 느끼는 것처럼 말이죠. 김 씨도 마찬가지로 1,000만 원을 얻었지만 오히려 1,000만 원을 손해본 것처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다음번에 이런 기회가 있으면 놓치지 말아야겠어. 괜찮아요. 기회는 또 있으니까요. 안 그래도 최근에 또 들어온 정보가 있어요. 김 씨의 말이 끝나자마자 진 씨는 또 다른 정보를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진 씨의 말을 다 듣고 난 김 씨는 진 씨를 믿고 이번엔 더 큰 돈을 투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처분하고 모든 돈을 넣기 시작한 것이죠. 이번에 크게 먹으면 내가 한턱 쏘겠어. 그것보다 우리 같이 여행이나 가는 건 어때요? 저도 이번에는 확실하게 큰 돈을 넣었어요. 실제로 진 씨는 1억을 넣은 계좌를 보여주었죠. 진 씨의 행동에 김 씨는 더욱 더 깊은 신뢰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한 달이면 오른다고 하니까 지켜봐요. 중간에 떨어지더라도 절대 빼면 안 돼요. 알았죠?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자 역시나 소폭의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큰 돈을 넣었던 터라 소폭의 상승만으로도 저번 수익보다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었죠. 처음 며칠 동안 주식은 약간의 상승세를 보였고 김 씨는 마음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식은 점차 불안정해지더니 어느 날 갑작스러운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당황하며 진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주식이 갑자기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이거 괜찮은 건가요? 진 씨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주식시장은 원래 변동이 심한 법이에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상황을 지켜보세요. 급하게 팔지 말고요. 김 씨는 진 씨의 조언을 믿고 잠시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하루가 지날수록 주식은 끝없이 하락하고 있었고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불안한 김 씨는 다시 진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통화음만 길어질 뿐 진 씨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바빠서 못 받는다고 생각했지만 아무리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죠. 다급해진 김 씨는 진 씨에게 무슨 일이 있나 싶어 박 씨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박 씨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박 씨의 집에도 찾아가 보았지만 이미 이사를 가고 난 이후였죠. 추후에 알고 보니 박 씨와 진 씨가 개입된 작전주에 속았던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먹었던 수익도 그들이 맛보기로 돈을 벌게 해준 것일 뿐 다 짜고 친 것이었죠. 사기를 당했다고 증명할 길도 없었기에 김 씨는 신고를 할 수도 없었죠. 이 일이 터진 이후 김 씨는 거의 전 재산을 잃을 수밖에 없었고 빈털터리 신세를 면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김 씨의 사연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김 씨의 이야기처럼 돈 자랑으로 사기를 당하는 경우를 정말 많이 보기도 하지만 우리는 돈 자랑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있다는 것을 자랑하지 않아도 빌려달라는 사람들이 생기기 마련인데 돈 자랑을 하면 하이에나 같은 사람들이 달라붙기 때문이죠. 실제로 제 지인 중에서는 주식으로 돈을 벌었지만 빌려준 돈을 대부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빌릴 때는 그렇게 힘들다며 애걸복걸하더니 돈을 줄 때가 되니 나 몰라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지인들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라고 해서 빌려갈 때는 언제고 돌려줄 때가 되면 준 것 아니었냐며 도리어 화를 내는 자식들도 있으니 말이죠. 다양한 이유에서도 돈 자랑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가난한 것 또한 절대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가난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과 마찬가지죠. 가난한 것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해서 가난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겠지만 사회라는 것이 가난하다고 하면 측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면 내 말에는 힘이 실리지 않기도 하고 나를 안타까운 사람으로만 바라보게 되죠. 나를 만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갈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는 허구한 날, 돈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신가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어떤 마음을 느끼고 계신가요? 측은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맨날 돈이 없다며 얻어먹는 꼴을 보면서 기분이 나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 유튜브에서는 가난한 사람을 멀리해야 한다며 이야기하는 영상들도 많죠. 그러한 영상들을 보면 진짜 가난한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가난하다고 표현하며 얻어먹기만 하는 사람들을 멀리하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진짜 가난한 사람들은 오히려 가난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내 생활을 더 나은 방면으로 만들어 나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에 반해 가난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내 돈은 쓰지 않고 남의 돈을 쓰려고만 하죠. 밥 한 끼 사주지도 않을 뿐더러 그 돈이 아까워서 친구들을 안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다 밥 사줄 테니 나오라고 하면 그런 날은 무조건 나오곤 하죠. 이런 사람들은 얄밉기까지 합니다. 어차피 그런 사람들은 주변의 사람들이 남지 않을 뿐더러 좋은 결말을 얻지는 못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약점이나 남의 약점에 대해서는 절대로 말하면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친구들이 얼마나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친구들에게는 보통 힘든 내 삶을 이야기하거나 자신의 깊은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죠. 물론 그런 이야기들을 하다 보면 위로가 되기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감해주는 사람들을 보고 있자면 내 마음이 한결 나아지는 경우도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진짜 약점은 드러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말이죠. 그 사람이 언제 내 뒤통수를 노릴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얘는 절대 그러지 않을 거야와 같은 생각은 누구나 쉽게 하곤 합니다. 내 약점을 어느 누가 쉬운 사람들에게 이야기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살다 보면 어느 누가 나를 배신할지 모르는 법입니다. 김 씨의 사연만 보더라도 중마고우처럼 지내던 박 씨가 배신할지 누가 알았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절대 그러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에게 약점을 이야기하거나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하곤 하지만 그렇게 하는 내용들은 확성기에 대고 이야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남의 약점을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남의 약점을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험담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험담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저 측은하게 생각해서 이야기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내용들이 당사자의 귀에 들어가면 안 좋게 들리기 마련이죠. 남의 약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곧 내 약점이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또한 남의 약점을 말하지 말라는 것은 가족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지인의 친척 중에서는 가족들 이야기를 스스럼없이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어쩌다 보니 당사자의 귀에 들어가 가족이지만 지금은 절대 서로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확성기에 대고 이야기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보니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을지도 모르죠. 이러한 예시만 보더라도 우리는 나의 약점이나 남의 약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돈 자랑을 하지 마라, 가난하다고 얘기하지 마라, 나의 약점을 얘기하지 마라.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너무 극단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라면 돈이 있을 때 자랑을 하고 싶기도 할 것이고, 가난하다고 얘기하면서 내 이야기를 하면 누군가가 도와줄지도 모르는 것이며, 나의 약점을 얘기하면서 그저 재미나게 웃고 지나갈 수도 있으니 말이죠. 하지만 이러한 이야기를 한 번쯤 듣고 말을 꺼내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큰 차이가 있기 마련입니다. 내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오늘 영상을 생각하시면서 돈 자랑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약점을 누군가에게 쉽게 꺼내고 있지는 않은지, 가난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게 된다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행복한 노후 생활을 보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이롭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침묵은 금과 같다는 이야기가 있죠. 누군가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들음으로 인해 얻는 것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입에서 나온다고 그냥 내뱉으면 그 말은 실수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 한 번쯤 더 생각해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좋은 것이죠. 제가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의 내용을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는 날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오랜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의 소리꽃은 앞으로도 여러분들을 위해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자식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으신가요? 한 시니어분께서는 바라는 것은 없으니 그저 잘 살기만 하면 된다는 분들도 있었고, 그래도 가끔가다 통화 한 번만 해주길 바라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처럼 요즘은 부모 자식 간에 무언가를 바라지 않고 서로 잘 살기만 하면 된다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죠. 그러나 부모 마음이라는 것이 자식을 남처럼 대하는 것이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자식들이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걱정되기 마련이고, 혹여라도 무슨 일이 있을까 싶은 마음은 나이가 들어서도 변하지 않죠. 게다가 그뿐일까요? 자식들이 집으로 놀러 올 때면 무료했던 일상이 재밌게 느껴지기도 하고, 손주들을 데리고 올 때면 자식이 어렸을 때보다 더 이뻐 보이기까지 할 때가 많죠.
그러다 보니 자식들과 남처럼 살라는 이야기는 현실성이 없게 느껴질 때도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 70대 김씨 할머니도 같은 마음이었죠. 그래서 자식들과 함께 살게 되었는데 다시 시골로 내려와 혼자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70대 김씨 할머니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아들을 키웠습니다. 힘든 세월을 보내면서도 김씨 할머니는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헌신했죠. 그녀는 아들을 대학까지 보낸 후 모아둔 돈으로 조용한 시골에 작은 집을 마련했습니다. 소소하게 농사일을 하며 지내던 김씨 할머니는 그곳에서 평안하게 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김씨의 무릎이 심하게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을 찾은 그녀는 의사에게 앞으로는 절대 무리하지 말라는 진단을 받았죠. 무슨 일을 하셨길래 무릎이 이렇게 상하셨어요? 당분간은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농사일도 그럼 당분간 못하겠네요. 그럼요. 일단 최대한 안정을 취하는 게 좋습니다. 시골에서 농사를 하며 지내던 김 씨는 생활비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농사일을 하지 않아도 연금과 같은 것들은 들어오긴 했지만 그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었죠. 가끔 통화하던 아들은 이 소식을 듣고 바로 시골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무릎은 좀 괜찮은 거예요? 할머니 괜찮아요? 아이고, 우리 손녀가 걱정해주니까 하나도 안 아프네. 아프던 무릎도 다 나을 정도로 이뻤던 손녀였죠. 이 정도는 거뜬하다. 그런데 무릎 때문에 농사를 할 수 없을 것 같구나. 그러게 제가 무리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같이 살면 좋을 텐데 왜 시골로 이사를 오셨어요? 맞아요, 어머니. 서울에서 같이 살면 좋지 않을까요? 무릎이 원래 안 좋았던 김 씨는 시골에 이사하기 전 아들에게 같이 살자는 권유를 받았었죠. 그러나 자식들과 같이 사는 친구들이 고생하는 것을 보고 결국 시골로 내려왔던 것이었습니다. 같이 살면 이 늙은 애미 모신다고 너희가 얼마나 불편하겠냐? 에이 무슨 소리예요 엄마. 애 엄마도 같이 살기를 얼마나 바란다고요. 그리고 같이 살면서 애도 가끔씩 봐주면 저희도 훨씬 좋죠. 맞아요, 어머니. 하나도 안 불편해요. 민지도 어머님 많이 좋아하고요. 농사일도 할 수 없고 작은 가게라도 차려야 하나 고민하던 김 씨였기에 같이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게다가 어여쁜 손녀를 보고 마음이 바뀌게 된 것이었죠. 그래, 너희가 괜찮다면 나도 그렇게 해보마. 할머니랑 같이 사는 거야? 신난다. 그렇게 함께 살기로 한 이후 시골집을 처분하여 생긴 자금과 아들의 전세 자금을 합쳐 새로운 집을 장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죠. 아들과 며느리는 점점 손녀를 김 씨에게 맡기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좀 늦을 것 같아요. 애 엄마랑 먼저 식사하세요. 네 애 엄마도 좀 늦는다던데? 민지랑 먼저 먹으마. 그래요? 알겠어요. 전 밥 먹고 들어갈 테니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 알겠다. 이러한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자 아이를 어떻게 지금까지 키웠는지 의문이 들은 김 씨였습니다. 이렇게 바빠서 나랑 같이 살자고 했던 거구만. 김 씨는 아들이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어서 같이 살자고 했던 거라 생각했죠. 그래도 이쁜 손녀를 보며 그 정도는 충분히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한 김 씨였습니다. 민지야, 우리 산책이나 나갈까? 산책이다, 산책. 공원으로 손녀와 함께 산책을 나가기로 한 김 씨였습니다. 그렇게 손녀와 함께 공원을 돌고 있던 도중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죠. 너희들 여기서 뭐 하니? 아, 저희 방금 역 앞에서 마주쳤어요. 퇴근길에 마주쳤지 뭐예요? 난 너희가 하도 안 오길래 민지가 하도 놀자고 해서 산책 나온 길이다. 감사해요, 어머니. 이제 저희 들어가요. 조금 찜찜한 기분이 들었던 김 씨였지만 그냥 넘어가기로 마음먹었죠. 괜히 아들과 며느리를 의심하기는 싫었던 김 씨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 만큼 아들과 며느리는 집으로 일찍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너희 요즘 일찍 들어오네?
바쁘진 않은 거니? 바쁜 거 다 끝나서 앞으로는 일찍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 그렇다면 다행이구나. 얼른 밥 먹어야지. 내가 저녁 차려주마. 아니야, 엄마. 이미 배달시켰어. 뭐라고? 또 배달을 시켰어? 아들은 틈만 나면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곤 했고 그러한 점이 김 씨에게는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배달 음식만 시켜 먹고 그러면 몸에 얼마나 안 좋은데. 그리고 그렇게 매일 시켜 먹으면 돈은 어떻게 모으려고 그러니? 그리고 내가 반찬을 얼마나 많이 해뒀는데. 에이, 시켜 먹으면 편하고 좋지 뭘 그래. 엄마도 반찬하지 마. 그냥 편하게 밥 먹자. 김 씨는 몸에 안 좋다며 잔소리를 했지만 며느리와 아들은 귀담아 듣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잠기가 밝은 김 씨는 속닥거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고 아들과 며느리가 거실에서 하는 이야기를 우연히 엿듣게 되었습니다. 여보, 언제까지 같이 살아야 해? 나도 이제 민지 내가 키우고 싶은데? 밖에 나가서 일하는 척 엄마 집에 가 있는 것도 이제 힘들어. 좀만 기다려봐. 그렇다고 갑자기 이야기하면 이상하잖아. 아무리 그래도 벌써 오랜 시간이 지났단 말이야. 이제 슬슬 이야기하자. 응? 그들은 김 씨 할머니 몰래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나도 그러고 싶은데 아직 마땅한 곳을 못 찾았어. 다 너무 비싸던데. 그냥 저번에 본 요양원으로 하자니깐 거기가 제일 가격도 저렴하고 사람들도 친절하더만.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잔소리 듣는 것도 짜증나. 반찬도 맛없어서 매일 시켜 먹어야 하고. 김 씨 할머니는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큰 충격을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전세집이 아니라 자신들의 집을 구하기 위해 김 씨의 돈이 필요했던 거였고 같이 살다가 김 씨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우선 조금만 더 찾아보자. 그래도 괜찮은 곳은 찾아드려야 할 거 아니야. 김 씨는 이야기를 듣다가 몰래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리고는 감정이 솟구쳐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죠. 아들에게 배신당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너무 아팠던 것이었습니다. 슬픈 김 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른 척하며 우선 지내보기로 하였습니다. 아들이 지금까지 얘기하지 않은 것을 보면 며느리를 설득하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었죠. 그래서 김 씨는 특별한 일이 있지 않은 이상 먼저 이야기를 꺼내지 않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결심이 무색하게도 아들과 며느리는 점점 더 많은 일들을 부탁하기 시작했습니다. 세탁부터 집안 청소까지 모든 집안일을 며느리는 하지 않는 것이었죠.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일하느라 너무 힘들어서 도와드리질 못하네요. 며느리는 김 씨 앞에서는 이렇게 착한 척 이야기하였지만 김 씨는 며느리가 일을 하지 않고 본가에 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런 상황도 모른 채 며느리는 일을 하느라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변명하기 바빴습니다. 김 씨는 이러한 상황에 점점 지쳐갔고 같이 살기로 한 것을 깊이 후회하였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김 씨는 결국 참지 않기로 결심했죠. 무릎이 아프다는 것을 핑계로 아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무릎이 자주 아프네. 무릎이 아파서 당분간 병원에 다녀야 할 것 같아. 괜찮아진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병원에 가보니까 되도록이면 당분간은 최소한으로 움직이라고 하네. 애엄마한테 잠깐 일 좀 쉬고 아이 좀 보라고 해야겠다. 일단 알겠어. 엄마는 좀 쉬어. 아이 봐주느라 더 그랬나 보다. 생각보다 쉽게 흘러가는 상황에 조금은 당황한 김 씨였죠. 그날 늦은 새벽, 잠기가 밝았던 김 씨는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에 잠에서 깨었습니다. 엄마가 요즘 무릎이 아프다고 하네. 당분간 자기가 민지 좀 봐야 될 것 같아. 원래 내가 보는 게 맞는 거니까 좋긴 한데 이 기회에 요양원 얘기를 꺼내보는 건 어때? 아픈 거 치료도 하고 도움도 받으시라고 하면 더 좋잖아? 그거 괜찮은 생각인데? 그렇게 내일 말씀드리자. 이 이야기를 들은 김 씨는 더 이상 아들이 자신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말이 되자 아들과 며느리는 거실에서 손녀와 함께 놀고 있었고 김 씨가 소파에 앉자마자 아들은 다음과 같이 김 씨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생각해봤는데 요양원에 들어가 보는 건 어때? 요양원이라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냐? 아니, 요양원이 그렇게 어르신들을 잘 모신다고 하더라고. 엄마 나이도 있는데 사람들한테 도움받으면서 지내면 좋잖아. 이렇게 이야기할 것을 예상한 김 씨는 몇 초간 침묵을 하다가 최대한 슬픈 척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이 애미가 늙어서 요양원에 버리려고 하는 거구나. 아들한테 그렇게 잘해줬더니 이렇게 멀쩡한데도 요양원으로 버림받는구나. 할머니 우는 거야? 아빠, 할머니한테 왜 그래?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도 맞벌이 하느라 신경 써드리지도 못했는데 거기서 사람들한테 도움받으면 좋으니까 그렇지. 거짓말 치지 말거라. 그럴 거면 실버타운에라도 보내준다고 하지 그러냐? 우리 맞벌이 하느라 힘든데 실버타운은 좀 비싸서 힘들 것 같더라고. 맞벌이를 하지도 않는 것을 알고 있는 김 씨는 더 이상 참지 않고 이야기하기로 했죠. 그래? 네 며느리는 낮에 친가에 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화들짝 놀라는 아들이었죠.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 민지는 잠깐 방에 들어가 있을래? 네, 할머니. 이어서 김 씨는 이야기하였습니다. 너네가 저번에 새벽에 하는 얘기 다 들었다. 내가 너 어렸을 때부터 잠기 박다는 얘기를 그렇게 했는데 거실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아무리 새벽이라도 듣지 않겠니? 그리고 어제는 이 기회에 나를 요양원에 보내버리려고 작당모의 하는 것까지 다 들었다. 아들은 말이 없었고 며느리는 침묵을 깨고 이야기했죠. 어머니 그게 아니라요. 너는 조용히 해. 창피하지도 않니? 니네가 돈 필요해서 나를 시골에서 데리고 온 거라며? 집 구하려고? 내가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해도 너무하는구나. 아들과 며느리는 김 씨의 호통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이렇게 더 이상은 못 살겠구나. 나는 내 돈 다시 받아가야겠으니까 집을 팔든 어떻게 해서든 내 돈 다시 돌려주거라. 나가서 혼자 살 테니까. 엄마, 우리가 갑자기 그 큰 돈을 어떻게 구해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너희가 알아서 해야지. 김 씨는 더 이상 아들이라고 참지 않았죠. 나는 이미 참을 만큼 참았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이야기를 다 한 김 씨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그날은 한바탕 소란이 일어난 채 마무리가 되었죠. 다음 날이 되어 거실로 나가보니 아들과 며느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하러 나가던 며느리는 더 이상 일을 나가지 않았고 아들도 그날은 회사를 나가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기다리고 있던 아들과 며느리를 보고 마음이 조금 누그러진 김 씨였으나 아들과 며느리는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엄마, 요양원 말고 실버타운에 보내드릴게요. 맞아요, 어머니. 실버타운은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야기를 들은 김 씨는 오히려 더 큰 화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희가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구나. 너희가 나를 속인 것에 대해 화가 났던 건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그리고 내가 들어가고 싶지 않다는데 너희가 뭔데 나한테 들어가라고 하는 거니? 조금이라도 봐주려고 했던 내가 바보 같구나. 당장 집을 팔아서라도 내 돈 돌려주거라. 김 씨는 더 이상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낀 아들은 방에 들어가 엄마에게 용서를 구했죠. 엄마, 내가 생각이 짧았어요. 미안해요. 제가 돈에 눈이 멀었었나 봐요. 이미 늦었다. 나는 되돌릴 생각 없으니까 당장 내 돈 돌려주거라. 돌려주지 않으면 경찰 부르고 난리쳐서라도 동네에서 못 살게 굴 테니까 그렇게 알아라. 김 씨는 혼자서 아들을 키워가며 산전수전을 다 겪은 경험이 있었고 그런 김 씨를 잘 알고 있는 아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어머니가 돈을 돌려받을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은 상태였습니다. 김 씨는 단단히 화가 나서 더 이상 아들의 말을 듣지 않았고 더 이상 용서할 생각도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결국 시간이 지나서 아들과 며느리는 집을 팔아 전셋집으로 돌아갔고
김 씨의 돈을 돌려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김 씨는 다시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시골로 돌아가기로 한 김 씨는 작은 집을 다시 마련하고 그곳에서 평온한 일상을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비록 가족과의 갈등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스스로의 삶을 찾아가기로 한 결정이 옳았음을 깨달았죠. 김 씨 할머니는 시골집에서 작은 텃밭을 가꾸며 다시 행복을 찾아갔습니다. 아들과의 거리는 조금 멀어졌지만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아들은 계속해서 사과하러 찾아오곤 했죠. 매정하지 못했던 김 씨는 아들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주었고 그런 아들은 손녀와 함께 가끔 찾아오기도 하였습니다. 오히려 함께 살았을 때보다 더 관계가 좋아진 것이었죠. 김 씨 할머니의 사연에서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자식과의 관계가 꼭 가까워야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의 사연을 듣고 어떻게 느끼셨나요? 자식들과의 관계란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멀어지는 관계인 것 같다가도 아프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가장 먼저 걱정해주는 존재이기도 하죠. 게다가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이 자식들이 서운하게 할 때는 한없이 밉다가도 진심 어린 사과를 하면 용서를 해줄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어느 무엇도 이길 수 없다고 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과 함께 사는 것은 한 번쯤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가 자식과 함께 사는 것이 항상 좋은 선택은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독립적으로 살면서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것이 더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김 씨 할머니의 사연만 보더라도 원래부터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좋았는데 반해 같이 살면서 틀어지기도 했죠. 그러다가 다시 떨어져서 지내니 관계가 회복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사연을 들으면서 어떤 누군가는 자식들을 위해 요양원에 가야 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내 인생을 자식들이 살아주는 것은 아니죠. 내가 건강하고 충분히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는 것은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남은 인생은 행복으로 가득 차도 부족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부터가 진정한 꽃을 피울 시기입니다. 자식들이 성인이 되도록 키워온 것만으로도 이미 부모 노릇을 다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결혼할 때까지 도와줬다면 여러분이 베푼 사랑이 이미 차고 넘친다는 뜻이겠죠. 이 정도까지 뒷바라지를 했다면 더 이상 도움을 주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편안하게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자격이 충분히 있는 것이죠. 혹시라도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자식들에게 아직까지 도움을 주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자신을 위해 시간을 사용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잠들어 있던 꿈을 깨워보세요. 새로운 취미를 찾고 세상 곳곳을 탐험하며 잃어버렸던 자신만의 시간을 되찾아 보세요. 행복한 노후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손끝에서 마음속에서 피어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행복을 마음껏 누리실 때인 것을 알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인생의 소리꽃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하세요.